난 20년이나 경찰로 일했어. 이 사건은 내가 배지를 내던진 이유이기도 하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머리가 다 새하얗게 새는 줄 알았어. 진짜로. 너도 알잖아. 나 진짜 경찰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어. 최근 경찰을 그만둔 내 친구는 술 한 잔을 들이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 우린 내 집 부엌에 앉아 있었어. 서로 못 본 진 꽤 됐었거든. 녀석은 항상 일에 파묻혀 살았으니까. 나랑 만나는 건 고사하고 자기 가족들 얼굴도 다들 잠들었을 때나 겨우 보는 녀석이었어.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서로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녀석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내 생각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이야. 인생의 대부분을 경찰 일에 바친, 남들은 운이 좋아야 살아남을 법한 험한 일들을 다 겪어낸 그 덩치 큰 녀석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네 법원을 따르면서 우리 집 부엌에 앉아 있었어. 우린 다시 잔을 비웠고 녀석은 소매로 입을 닦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 우리 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마침 서류를 챙기느라 당직실 근처에 서 있었거든. 엿듣자니 전화기 너머 여자가 완전 패닉 상태인 거야. 울고불고 말도 더듬고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였지. 애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저녁 때였대. 병원에서 애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마치 땅으로 꺼져버린 것처럼 말이야. 애 친구들이랑 그 부모들한테 다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었대. 그렇게 당직 경찰관한테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더라고. 아무튼 우린 거기로 출동했지. 우리 동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내가 평생 여기 살면서 그 동네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 그게 어디였는데? 바이오 공장 근처 철길 옆이야. 참, 난 아직도 거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완전 동네 끝자락이거든. 아파트들이 좀 있고 그 너머로 철로랑 침목이 깔려 있었어. 그 뒤로는 숲이 있는 곳이야. 엄청 음침한 곳이지.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됐어? 우리가 도착하니까 마당 전체에 사람들이 그 집 주변으로 모여있더라고. 남자들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지. 아마 30명은 좋게 넘었을 거야. 우린 건물 입구를 샅샅이 뒤지고 사람들을 탐문했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보거나 들은 사람은 없었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수색대를 부를 수밖에. 아까 그 남자들도 합류했고 우린 그 일대를 꼼꼼히 뒤졌어. 쓰레기통, 맨홀, 지하실. 정말 안 본 곳이 없었어. 하지만 다 허탕이었지. 1시간쯤 소득 없이 수색을 했을까. 마침내 경찰견들이 냄새를 맡고 사람들을 철길 넘어 숲으로 이끌더라고. 그리고 나는 거긴 안 갔어. 서류 작업도 해야 했고 차에 앉아서 대기하느라 마당에 남아있었거든. 그렇게 애엄마를 불러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잔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 그때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약국에 뛰어가서 진정제까지 사다 줬다니까. 물론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계속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울음소리에 그리고 발작을 해서 집중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조서를 몇 번이나 다시 써야 했어. 그럼 숲에선 애를 찾았대 못 찾았대? 내 말 좀 들어봐. 수색대는 밤새도록 애를 찾았어. 개들도 여러 번 냄새를 놓쳤지만 결국 아침이 다 되어서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늪으로 빠져나온 거야. 악취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곳이었대. 그리고 아이를 찾았지. 죽어있는 아이를. 세상에. 그게 진짜 최악이 아니야. 내 말 믿으라고. 시신을 건져 올렸는데 그 불쌍한 아이는 마치 반으로 썰린 것 같았대. 알다시피 내가 경찰 일 하면서 별의 별꼴을 다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 다리는 말 그대로 대롱대롱 가느다란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있는 수준이었어. 내장은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야. 내장 대신 갈비뼈 아래엔 집더미가 쑤셔 박혀 있었대. 팔다리는 기괴한 방향으로 비틀어진 채 철사로 조잡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수색을 돕던 남자들 몇 명은 토하거나 기절까지 했어. 내게 무전이 와서 다 보고하더라고. 난 무거운 마음으로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갔어.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지. 진짜 미치도록 힘든 일이었어.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근데 있잖아. 그때 내 느낌엔 그 여자가 이런 수색 결과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발작을 일으키지도 머리를 쥐어뜯지도 않았거든. 그냥 내 자켓을 움켜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그 후엔 늘 하던 대로였어.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놈을 찾기 시작했어. 그렇게 다음날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려고 그 여자 집에 갔어. 근데 화장실에 손목을 긋고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거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집안 꼴을 보아하니 전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아들을 잃은 그 여자는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던 거야.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범인을 쫓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미제 사건으로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지.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우린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어. 한밤중에 서에 전화가 온 거야. 아이가 실종됐다고. 길에서 놀고 있었는데 땅으로 꺼진 것처럼 사라졌대. 그것도 저번이랑 거의 똑같은 동네에서. 난 다시 거기로 출동했고 전에 봤던 주민들과 수색을 도왔던 남자들을 다시 마주했어. 우리 모두 그 같은 늪으로 몰려갔지만 이번엔 아무도 찾지 못했어. 그날 밤도 다음 날도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참고로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사라졌어. 12살짜리 여자아이. 가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야. 이전 사건들이 저녁이나 밤에 일어났다면 이번엔 대낮에 사라진 거지. 뭐 알다시피 거긴 낮이든 밤이든 길거리에 개미새끼 하나 안 보이는 그런 동네긴 해.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실종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진 않았어. 당연히 사방을 다 뒤졌지. 그 숲을 이잡듯 다 뒤졌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지. 빌어먹을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가 돼? 게다가 경찰견들도 처음엔 어떻게든 일을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뇌가 멈춰버린 것처럼 멍청하게 굴었어. 코앞에 물건을 들이밀어도 낑낑거리면서 다리에 몸을 비비적거리기만 하더라고. 처음 때처럼 부모들이랑 신랑이 하는 일이 없었던 건 다행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죽었단 사실을 모른 채 마냥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지. 소문은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어.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가는 걸 당연히 무서워했지 다들. 어른들도 무서워하는데 애들은 오죽했겠어. 게다가 해진 뒤뿐만이 아니었어. 낮에도 학교에 가거나 다른 볼일이 있으면 무조건 어른이랑 같이 다녔어. 그래 맞아. 어떻게든 손을 써야 했고 윗선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어쨌든 3명이나 사라진 거고 1명은 이미 죽었으니까. 솔직히 그때는 이미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원래 희망이라는 건 가장 마지막에 죽는 법이잖아. 일라이어스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계속 말했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어. 우리가 안 해본 게 뭐 있었고 안 뒤져본 곳이 어디 있었겠어. 누구를 신문 안 해봤겠냐고. 매번 막다른 길이었지. 어느 한순간 전까진 말이야. 또 다른 여자애가 실종됐는데 그 망할 놈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 거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왔지. 2주 뒤 나와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근방에서 그 미치광이 살인마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 직감을 확인시켜주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 우린 마지막 희생자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전부 탐문했지. 그 중에 그 여자의 친구도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실종 직전에 여자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어. 그의 말이 자기 친구가 며칠 동안 어떤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이 새 핸드폰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야. 애들은 10살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먹은 나이였지. 뭐 메시지나 SNS, 핸드폰 같은 게 뭔지 아는 그런 나이잖아. 하지만 그 나이 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새 핸드폰을 받으려고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거야. 약속 장소가 어딘진 몰랐지만 그래도 단서가 될 만한 거였지. 다음날 우리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10개쯤 만들었어. 그리고 새 핸드폰을 주겠다는 그 친구 놈을 유인해보려고 했지. 그렇게 이틀 뒤에 수상한 놈 하나가 우리 쪽 요원 하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말하더군. 그래서 우리 쪽 요원도 응 좋아 라고 대답했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맞춤법도 틀리게 썼어. 그놈은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그냥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안 쓰는 남는 게임기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둥에 그런 이야기만 늘어놨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 착해서 이걸 누구한테 줄까 생각 중이라는 거야. 내 파트너였던 브룩스가 그 역할에 푹 빠져서 연기를 했어. 그렇게 한 30분 메시지를 주고받더니 바이오 공장 근처 철길 건널목 근처로 약속을 잡더라고. 맞아. 아까 그 동네인데 숲에 좀 더 가까운 곳이었지. 브룩스는 캐묻지도 않고 진짜 순진한 어린애처럼 다 좋다고 했어. 시간은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브룩스랑 다른 요원 2명은 메시지를 마저 끝내려고 서에 남아있었어. 우린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기를 들고 거기로 갈게 라는 메시지랑 행복해하는 이모티콘이 연달아서 오는 거야. 직후에 예쁜 상자 사진도 하나 같이 딸려오더라고. 뭐 그 게임기가 무슨 모델인진 모르겠지만 브룩스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엄마한테 허락받고 온다고 대답했어. 엄마한테 허락받는 동안 우린 장비를 챙겨서 차에 타고 출발했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쉽게 풀릴 줄 알았어. 도착해서
그 쓰레기 같은 새끼를 재빨리 덮쳐서 서에 끌고 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가서 그놈이 누군지, 무슨 게임기를 갖고 있는지 탈탈 털어주면 될 테니까. 그래, 참 순진했지. 녀석은 투덜거리면서 또 담배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 갑자기 녀석이 입을 다물었어.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떨리는 손 위로 소름이 돋는 걸 봤지. 우린 그곳으로 갔어. 혹시 몰라서 권총도 챙기고 방탄조끼까지 입었지. 차를 좀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걸어갔어. 거기에 철로가 있고 옆에 철도 관련 건물이 하나 있거든. 딱 보니까 그 새끼가 상자를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서 있더라고. 우린 최대한 가까이 갔어. 그리고 순식간에 내가 뛰쳐나가면서 손머리 뒤로 하고 엎드리라고 소리쳤어. 그랬더니 그 새끼가 숲으로 냅다 튀는 거야.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어. 하지만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하얀 상자 때문에 다 보이더라고. 그 새끼가 그걸 왜 안 버렸는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무튼 당연히 뒤쫓았지. 덤불이랑 수포를 헤치면서 말이야.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일대 지리를 훤히 꿰고 있는 것 같았어. 난 권총을 뽑아들고 쐈지. 나랑 같이 간 녀석들도 같이 쐈고, 그놈이 무슨 저주라도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독하게 못 쏘는 건진 몰라도 총알이 다 비켜가더라고. 4명이 동시에 쐈는데도 그 개새끼는 계속 도망쳤어. 그렇게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물장구 치는 소리랑 비명소리가 들렸어. 뒤를 돌아보니 브룩스 녀석이 늪에 빠졌더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신을 건져 올렸던 바로 그 늪이었어. 난 한 명한테 남아서 브룩스가 빠져나오는 걸 도우라고 소리쳤어. 남은 한 명은 나랑 같이 뛰었지. 그 새끼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둘이서 달렸어. 놈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도망치던 놈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리고 곧이어서 내 손전등 불빛에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3명의 남자가 보였어. 한 명은 황소만큼 컸고 2명은 삐쩍 말랐는데 무슨 탄광에서 방금 기어나온 것처럼 새카맸어. 그리고 우리한테서 도망치던 놈이 그 무리에 합류했지. 그들이 서 있는데 한 명은 횃불을, 다른 한 명은 등유램프를 들고 있었어. 게다가 죄다 무장을 하고 있더라고. 낫이랑 도끼, 칼을 하나씩 들고 말이야. 우리한테서 한 10m쯤 떨어져 서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엔 나 진짜 어린애처럼 겁에 질려버렸다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진 모르겠어. 내가 미처 반응해서 권총을 겨누기도 전에 파트너가 쏘는 총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그 현지인 중 한 놈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 총소리가 나자마자 놈들이 그 불쌍한 친구한테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손에 있는 권총을 쳐서 떨어뜨렸어. 난 즉시 도우러 가서 총을 겨눴는데 그 순간 뒤통수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 거야. 두꺼운 나뭇가지가 내 눈앞으로 날아오더니 난 바닥에 쓰러졌지. 아니, 바로 기절하진 않았어.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이야. 그냥 실룩거리면서 누운 채로 놈들이 내게 달려와서 손발을 묶기 시작하는 걸 지켜봤어. 놈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발버둥 치면서 반항해보려고 했지만 머리에 2번째 타격을 맞고 나선 그럴 수 없었어. 2번째를 맞고 나선 그만 의식을 잃었거든. 의식을 잃었다고? 여기, 이것 봐봐. 여기. 일라이어스는 고개를 돌려서
머리를 꿰맨 자국을 보여줬어. 이것도 그놈들 짓이야. 여기. 뿐만 아니라 목덜미, 귀 근처, 목에도 이상한 상처들이 잔뜩 보였어. 일라이어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무거운 입을 열었어. 놈들이 차가운 물을 끼얹어서 깨어났어. 날 조롱하듯 찔끔찔끔 부어댔지. 눈을 떠보니까 모든 게 두 개로 보이고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만 같았어. 손발을 움직여보려고도 했지만 꼼짝도 안 했지. 어찌나 꽉 묶어놨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 그러다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더라고. 제일 먼저 보인 건 그 삐쩍 마른 괴물 두 놈이었어. 테이블에 앉아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냄새를 보아하니까 어떤 버려진 장소나 지하묘지 같은 곳 같았어. 습기, 곰팡이, 그리고 씻지 않은 사람의 몸냄새가 진동을 했거든. 내 파트너도 내 옆에 묶인 채 누워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 우리가 깬 걸 보고 그중 한 놈이 일어나서 다가왔어. 썩은 이를 드러내면서 희죽 웃더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깨어났네 하고. 난 우리가 경찰이니까 당장 풀라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내 말에 그 새끼들은 그냥 비웃더니 내 배를 걷어찼어. 그 멍이 아직도 있다니까. 그때 당시엔 그놈들이 누군지 모르겠었어. 미치광이들? 무슨 사이비 종교? 하지만 더 끔찍한 게 하나 있었어. 그 다음 본 광경은 날 충격에 빠뜨렸지. 축축한 바닥에 누운 채 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달았어. 놈들은 내 파트너부터 끌고 갔어. 숲에서 자기들 친구한테 부상을 입힌 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지. 내가 지켜보게 하려는 속셈이었는지 그 다음엔 날 끌고 갔어. 놈들은 내 파트너를 의자에 앉혔고 그 삐쩍 마른 놈 중 하나가 파트너 귀에 바짝 대고 말하는 걸 들었어. 이제 넌 수없이 여러 번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괴물 한 놈이 가스토치를 가져와서 불길을 최대로 키웠어. 이어서 내 파트너 머리에 불꽃을 들이대더라고. 머리카락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어. 방 안은 연기와 악취로 가득했지. 내 파트너는 목청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어. 다른 놈은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게 억지로 눈을 뜨게 붙잡고 있었어. 내 동료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 그리고 연기가 거치고 녀석이 의식을 잃었을 때 지금도 내 눈앞에 생생한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 머리통엔 머리카락과 함께 피부가 시커멓게 타서 녹아내린 채 매달려 있었어. 그리고 두개골이 드러나 있었지. 그런데도 살아있었어. 숨 쉬는 걸 봤거든. 그러자 한 놈이 칼을 가져와선 무참하게 목을 그어버렸어. 바닥으로 피가 쏟아졌어. 녀석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난 이제 내 차례라는 걸 알았어.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놈들한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 근데 놈들은 내 동료를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고 날 똑같은 의자에 앉혔어. 등유 램프가 그곳을 비췄을 때 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봤지. 아이들이 있었어. 울부짖던 부모들이 내게 사진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아이들 말이야. 놈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살아있는 사람으로
무슨 허수아비 같은 걸 만드는 진짜 병적인 새끼들이었어. 난 핸드폰을 받으러 갔던 그 여자애를 봤어. 제조의 브릿지 자세 같은 모양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더라고. 몸 형태가 변하지 않게 일부러 뼈를 부러뜨리고 철사 같은 걸로 묶어둔 게 분명했어. 남자아이 역시 팔다리가 뒤틀린 채 서 있었지. 내장이 다 파헤쳐져 있었고 몸속은 지프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 하지만 다 파내진 않은 모양인지 시체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 눈엔 파리유층이 잔뜩 덮여있는 게 보였어.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왜 하필 애들이냐고. 난 녀석들에게 소리쳐서 물었어. 그러자 그놈은 천장으로 고개를 까딱이면서 중얼거렸어.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나의 주인을 위해서 라고. 그제야 놈들이 어떤 광신도들이란 걸 난 알게 됐지. 내가 다시 물었어. 시체엔 짚을 왜 쑤셔넣냐고. 그 괴물 같은 새끼는 내 귀에 칼을 갖다 대고 문지르면서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 허수아비잖아. 그래야 풍년이 오지. 날씨도 나빠지지 않고. 말새끼들. 그러니까 왜 하필 애들이냐고 난 미친 듯이 소리쳤어. 그때 두 번째 놈이 다가와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헝겊을 내 입에 쑤셔 넣으면서 말했어. 약하고 멍청하니까. 일라이어스는 잠시 말을 멈췄어. 다 털어놔야 살 것 같아.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미쳐버릴 것만 같거든. 그러더니 놈들이 나와 같이 있던 동료의 배를 가르고 맨손으로 그 안에 있던 걸 모조리 끄집어냈어. 그것들을 뽑아내곤 나한테 던져대더라고. 계속해서. 그때 내 목엔 파트너의 창자가 걸려 있었어. 잠깐만. 아까 놈들이 4명이라고 했잖아. 나머지 2명은 어디 있었어? 나도 몰라.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애들이 날 찾아냈어. 우릴 찾아 헤매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랑 발소리가 들리더라고.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애들이 들이닥쳤지. 그 새끼들 중 한 놈이 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고 나서 다른 놈한테 2번째 총알이 날아갔지. 애들은 주변 꼴을 보더니 그냥 놈들을 향해서 탄창을 다 비워버렸어. 난 바지가 벗겨진 채 의자에 앉아서 파트너의 창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 신경쇠약이 온 거야. 나중엔 기동대랑 구급차가 도착했고 난 그렇게 경찰을 그만뒀어. 나머지 2놈은 끝내 잡지 못했지. 어디로 갔는진 아무도 몰라. 어쩌면 다른 도시로 도망쳐서 또 애들을 납치해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애들이 그 장소를 못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시간에 오지 못했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 끔찍하지. 난 죽을 때까지 그 녀석들한테 빚을 진 거야. 나중에 듣자 하니까 비명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 숲속에서 소리가 잘 들렸대. 가스토치로
머리가 녹아내리던 그 불쌍한 녀석의 비명소리 말이야. 그럼 나머지 두 놈은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녀석은 그렇게 대답하고 버번을 한 잔 더 따랐어. 그리고 조용히 흐느껴 울었어. 안녕하세요. 꺼림칙한 이야기 괴곰의 괴곰입니다. 야, 이야기 골랐을 때 이렇게 긴 이야기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예, 재밌게 들으셨나요? 팬케이크 가족 같은 그런 형식의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끔찍하죠, 이야기가. 예, 그래서 뭔가 묘사 같은 거를 좀 더 효과음 같은 걸 넣어서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또 끔찍해질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뭐 느끼셨던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